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윤쌤입니다. 오늘은 원가액의 50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보조 부문 원가 계산 보도록 할게요. 교재는 86쪽 봐주시면 됩니다. 자, 19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제조 간접비의 배부 기준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가장 합리적이고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자, 가장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요소를 물었어요. 1번 원가 절감, 2번 인과관계, 3번 예측 가능성, 4번 부담 능력.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배부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전력비를 배부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적합할까요? 당연히 전력비를 많이 사용한 부서에다가 배부를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를 잘 따져서 배부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1번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회사 입장으로 생각하다 보면 원가 절감이 아닐까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인과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 20번. 다음 중 공통부문 원가를 각 부분에 배부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건물의 감가상각비, 건물의 면적.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종업원 복리후생 부문. 자, 복리후생은 종업원 수로 나눠주는 게 인과관계가 맞겠죠? 자, 3번 기계 감가상각비는 기계 점유 면적. 자, 3번이 적합하지 않고요. 우리 기계 감가상각비를 배부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기계가 크다고 해서 사용을 많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계 면적보다는 기계 사용 시간으로 해주셔야 감가상각비를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기계를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감가가 많이 되니까 사용 시간으로 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전력 부문은 사용량에 따라서 많이 사용한 부서 또는 제품에다가 많이 배부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과관계를 잘 보시고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2번. 다음 중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보조 부문 원가 배분 방법. 우리 세 가지 있었고요. 문제 풀기 전에 해설지를 보면서 종류 한번 살펴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직접 배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조금은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방법이다. 자, 무시하기 때문에 간편하지만 정확성이 가장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보조 부문 같은 경우에는 자, 회사에서는 보조 부문이 있고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품을 직접 만드는 제조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 공장이다. 나무를 자르고 그 다음에 테이블로 조립을 해야 된다. 조립 부서. 이렇게 두 가지 부서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조 부문에는 예를 들어서 기계 장치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고쳐야겠죠. 수선 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 공장 직원들 밥 먹어야 되잖아요. 식당 부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보조 부문에서 나온 원가가 있겠죠. 그죠? 수선하려면 원가가 들어가겠죠? 이 원가를 제조 쪽으로 이렇게 배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배부하기 전에, 보조에서 제조 쪽으로 배부하기 전에 식당이랑 수선이랑 서로 간의 용역 수수를 배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식당에서 뭔가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수선 부서에서 와가지고 고쳐주겠죠. 그러면 원가가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수선 부서의 직원들이 식당에 와서 밥을 먹겠죠. 그러면 또 원가가 들어가겠죠. 비용들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보조부문 서로 간에도 용역 수수를 주고받습니다. 실제로는 주고받는데 계산을 할 때, 자, 보조 부문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식당이랑 수선 간의 용역 수수를 완전히 무시하겠다. 다시 얘기하면 계산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 직접 배부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단계는 무시하고 바로 그냥 수선이 절단 쪽에, 그 다음에 조립 쪽에, 식당도 절단이랑 조립 쪽에 배부해 주시고 끝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
자, 단계 배분법은 그래도 아예 무시하기에는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냐. 그래도 우리 둘 중에 하나는 배부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수선 부서가 식당에 가서 밥을 많이 먹으니까 여기는 계산을 하고 대신에 식당에는 수선할 게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식당이 수선한테 제공하는 거는 계산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만 계산하는 것을 단계 배분법이라고 해요. 얘는 뭐 계산하지 않고 식당은 계산한다. 자, 그런 다음에 수선이 절단 조립, 식당이 절단 조립에는 꼭 배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상호 배부법. 둘 다 완전하게 고려하는 방법이다. 둘 다 계산하는 거예요. 자, 서로 간의 용역 수수를 둘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긴 하지만 계산이 좀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세무 2급에는 상호 배부법에 대한 내용을 물을 수는 있지만 계산은 나온 적이 없어요. 세무 1급 쪽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계산을 우리가 직접 배부법이랑 단계 배부법 두 가지를 해볼 거고요. 근데 또 말 문제가 나오면 어렵지 않거든요. 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 드린 내용들 있죠? 얘들은 다 숙지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직접 배부법은 완전히 무시하겠다. 단계는 순서 정하고 둘 중에 하나만, 일부만 반영을 하겠다. 따라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배부를 할 거기 때문에 어떤 걸 배부할 건지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상호 배부법은 둘 다 계산을 하겠다. 그럼 어떤 게 제일 정확해요? 상호 배부법이 제일 정확하고 그 다음에 단계, 마지막으로는 직접 배부법이 정확도가 가장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만 정리를 하셔도 웬만한 말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22번. 다음 중 보조 부분 원가의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찾아야 되죠. 1번.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분 방법 중에 보조 부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완벽하게 고려하여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상호 배부법이다. 맞죠? 상호, 서로 배부하겠다. 맞고요. 단계 배부법은 우선 순위가 높은 보조 부문의 원가를 우선 순위가 낮은 보조 부문에 먼저 배부를 하고 배부를 끝낸 보조 부문에는 다른 보조 부문 원가를 재배부하지 않는 방법이다. 자, 이것도 맞죠? 다시 얘기하면 식당이 우선 순위가 높아요. 그럼 식당은 수선한테 배부를 하고요. 대신에 수선은 식당한테 배부를 하지 않겠다. 라는 것을 이렇게 문장으로 길게 적어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문장이 나오면 단계 배부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 간의 일정한 배부 순서를 결정한 다음 그 배부 순서에 따라 보조 부문 원가를 단계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3번이 틀렸죠. 3번은 단계 배부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자, 순서 나오면 단계 배부법입니다. 4번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일부만 반영한다. 맞죠? 자, 그래서 3번은 단계 배분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말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이제 계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계산 문제 좀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요. 저랑 같이 네 문제 풀어볼 거거든요. 풀면서 같이 마스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하면 생각보다 할만하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자, 23번. 자, 보조 부문 원가 배분 방법으로 직접 배분법을 사용하겠대요. 둘 다 이제 무시를 해야겠죠? 직접 배분법. 자, A와 B의 원가가 각각 150만 원, A가 150, B에서 발생된 건 160일 때 아래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조 부문 X에 배분될 보조 부문 원가는 얼마인가? 자, 일단은 우리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 서로 간의 용역 수수를 어떻게 하기로 했죠? 무시하기로 했죠. 그래서 표를 먼저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표 보는 것도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보조 부문에 A와 B라는 부서가 있고요. 제조에는 X와 Y라는 부문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A가 B 부문한테 50시간을 제공을 했죠. 그러니까 50시간 일을 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X한테는 500시간 용역을 제공했고
Y한테는 300시간 제공했습니다. A의 총 용역 시간은 850시간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B는 A한테 200시간, B가 B한테 주진 않겠죠? B가 X한테 300시간, B가 Y한테 500시간, 전체는 1000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읽어주시고, A가 B한테 50시간을 제공했지만 무시를 하겠다라는 방법이죠. 그죠? B가 A한테, A가 B한테. 그죠? 자, 그래서 직접 배분법 계산을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조부문 표에 있는 여기 시간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일단은 지우고 시작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직접 배분법 나온다. 표 읽으실 때 보조부문 안에 있는 시간을 삭제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계산 안 할 겁니다. 자, 그럼 A가 X한테, B가 X한테 배부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여기다 적을게요. 자, A가 X한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B가 X한테 이렇게 계산을 하겠습니다. A 지금 발생한 원가가 150만 원이다 라고 나왔죠. 150만 원에 곱하기, 자, 비율에 따라서 배부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A 보시면 원래는 850시간인데 B한테 50시간 제공한 거 삭제했죠. 제외시켰죠? 그럼 전체가 800시간으로 바뀐 거예요. 그쵸, 여러분? 전체는 800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800시간 중에 X한테 500시간 제공을 했죠? 그럼 저는 공 2개 떼고 할게요. 그러면 8분의 5가 되죠. 여러분,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800시간 중에 500시간을 X한테 제공을 했다 라고 봐주시고 8분의 5. 자, 그러면 계산기 여러분들도 같이 두드려 보세요. 150만원 곱하기 5 나누기 8, 93만 7,500원이 나왔죠. 93만 7,500원 여기다가 적을게요. 93만 7,500원. 자, 그 다음에 B가 X한테, 자, 그러면 B 라인을 보셔야 되죠. 두 번째 줄. 자, 이번에도 전체가 800시간이고요. X는 300시간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죠? 800시간 분의 300시간. 자, 그러면 B는 160만 원이었고요. 곱하기 3 나누기 8, 8분의 3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60만 원을 배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60. 자, 그럼 이렇게 구했죠? 이렇게 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지문을 보면 X에 배분될 보조부문 원가는 얼마인가? 자, 보조부문 원가 구했죠? 얘들 두 개를 더해 주시면 총 배부, 보조 배분 원가가 나오는 거죠? 두 개를 합치면 4번 되겠네요. 153만 7,500원. 자, 그래서 직접 배부법 나온다. 그럼 보조 부문은 삭제를 하시고요. 전체 800시간 중에 X한테 500시간, 그 다음에 B는 800시간 중에 X한테 300시간 이렇게 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문제를 더 풀어볼게요. 24번. 자, 24번도요. 직접 배분법을 이용을 하겠대요. 보조부문 제조 간접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고자 한다. 자, 보조부문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분한 후 조립 부문에 총원가는 얼마인가? 자, 이번엔 총원가를 물었기 때문에 설비가 조립한테, 그 다음 전력이 조립한테 배부해주고, 그 다음 조립 부문 자체 내에 원가까지 더해서 정답을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설비 쪽부터 한번 해볼까요? 설비 쪽부터. 자, 표를 보시면 설비부터 안 나오고 전력이 있죠. 이 부분 좀 유의해 주셔야 돼요. 좀 헷갈릴 수 있겠죠? 설비 쪽을 먼저 볼게요. 자, 설비는 80만 원 원가가 발생했고요. 이 80만 원을 제조 쪽으로 배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설비 전체는 전력한테 실제로는 100시간 제공했지만 계산 안 하는 방법이 직접 배부법이었죠. 삭제. 얘도 미리 삭제시켜 놓을게요. 자, 그럼 설비는 전체가 이제 800시간이 됐고요. 800시간 중에 조립한테 600시간 제공했죠. 그죠?
그럼 8분의 2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적어볼게요. 일단은 설비가 조립한테. 자, 일단 설비 자체 내에 80만 원 발생했고요. 곱하기 별표로 할게요. 곱하기 자, 전체가 800시간이었고 조립한테 6. 그러면 저는 공두개 떼고 8분의 6 이렇게 적을게요. 자, 계산해 볼게요. 80만 원 곱하기 6 나누기 8. 그럼 60만 원 배부를 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력이 조립한테 배부. 자, 전력 두 번째 위에 있죠, 얘는. 자, 전력의 자체 원가는 지금 40만 원 발생했어요. 그죠? 이거 좀 지울까요? 자, 전력 설비 지우고 40만 원. 자, 지금 조립 절단 쪽에 전력이 500, 500. 그러면 얘는 그냥 반반, 20, 20 배부해주면 되겠네요. 반반. 그죠? 그래도 적어보자면 80만 곱하기 자, 5 나누기 10 공두개 떼고 합니다. 자, 그러면 20만 원. 그죠? 500, 500, 20, 20 이렇게 각각 나눠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보조 부문이 조립한테 배부한 건 80만 원이죠? 80만 원이고요. 근데 총원가를 물었기 때문에 80만 원에다가 조립 부문 자기 자체 내에서 나온 60만 원까지 더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40만 원. 자, 그 다음 2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5번 또 직접 배부법이고요. 혹시 먼저 안 풀어봤다 라고 하시면 영상 잠깐만 정지를 해놓고 혼자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풀리는지. 그런 다음에 제 해설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직접 배부법으로 배부를 하고자 한다. 자, 절단 부문의 총원가는 얼마인가? 절단 부문의 총원가를 물었습니다. 자, 총원가 물으면 절단 부분 90만 원까지 더해서 답을 체크해 주셔야겠죠. 일단 직접 배부법 계산하실 때 보조 부문 아예 삭제시키고 하기로 했죠? 안에 깔리게 지워 주시고요. 자, 설비가 지금 30만 원입니다. 그죠? 30이고요. 전체 설비 전체를 봤을 때는 더해 주시면 1000시간이죠. 그죠? 1000시간 중에 400시간으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럼 30만 원 곱하기 저는 공두개 떼고 할게요. 절단한테 해야 되니까 600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죠? 60%. 자, 30만 원 곱하기 6 나누기 10. 그러면 18만 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력이 절단 부문한테. 자, 동력의 자체 내에 25만 원 나왔죠? 25만 원에다가 자, 동력 쪽 보시면은 두 개 더해서 500시간 중에 절단 봐야 되니까 200. 그죠? 적어 볼게요. 25만 원 곱하기 2 나누기 5. 자, 그럼 10만 원 배부해야 된다 나오네요. 10만 원. 자, 그러면 두 개 더하시면 28만 원. 절단 부문은 보조에서 28만 원을 배부를 받게 되고, 근데 문제에서 총원가를 물었기 때문에 절단에 90만 원, 자기 원가까지 더해 주셔야 돼요. 자, 다 더해 주시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118만 원. 정답은 4번입니다. 다 이렇게 나오셨어요? 자, 그 다음에 2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6번도 마찬가지로 직접 배부법입니다. 이것도 한번 풀어주시고요. 한 두 문제 풀었는데 맞췄다 그러면 이제 마스터 하신 거예요. 자, 수선 부문과 동력 부문에 각각 80만 원, 76만 원, 보조 부문 원가가 집계되어 있을 경우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조립 부문에 배분될 보조 부문 원가 총액은 얼마인가? 단 직접 배분법을 사용하는 것을 가정한다. 자, 우리 조립 쪽. 자, 이번엔 제조가 앞에 있네요. 그죠? 표를 잘 보셔야겠어요. 안에 깔리게. 그죠? 자, 조립 구해 주셔야 되고, 보조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지우기로 했죠. 자, 수선이 조립한테, 동력이 조립한테 이렇게 배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저는 수선부터 할게요. 수선이 조립한테. 자, 수선은 지금 60만 원이다, 80만 원이다 지문에 나와 있죠. 그럼 80만 원 곱하기. 자, 배부는 얼마 해주시면 돼요? 수선. 성형이랑 조립이랑 두 개를 합치면 500시간이고요. 조립에 200시간 배부했네요. 그러면 5분의 2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럼 80만원 곱하기 나누기 5, 32만원 배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력이 조립한테. 자, 동력 76만원입니다. 그죠? 지문에 있죠? 76만원 곱하기. 자, 두 번째, 4,500이랑 3,500이랑 두 개 더해 주셔가지고 조립한테 3,500 제공을 해야겠죠. 그러면 8,000이 나오는데 공두개 빼고 80이라고 적을게요. 그럼 35 나누기 80. 전 지금 공두개 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76만원 곱하기 35 나누기 80. 자, 그럼 33만 2,500원. 자, 그럼 각자 구했죠? 구한 다음에 보조 부문 원가 총액을 물었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서 정답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두 개 합치시면 65만 2,500원. 4번이 정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직접 배부법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네 문제가 수록되어 있다라는 거는요, 시험에 직접 배부법이 자주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7번이랑 28번은요, 단계 배부법입니다. 자, 단계 배부법 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선 단계 배부법이 뭐였죠,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배부하겠다. 보조 부문 서로 간에 용역 수수를 한 개만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였고요.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한번 볼게요. 각 부문의 용역 수수 관계와 원가 발생액이 다음과 같을 때 단계 배부법. 자, 가공 부문부터 배부를 하겠대요. 얘부터. 자, 여기에 따라서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를 한 후 3라인에 집계되는 제조 원가를 구하시오. 3라인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보조 부문에 가공이랑 연마가 있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로 가공은요, 다 해주는 거예요. 가공이 연마한테도 배부하고요. 3라인한테 배부하고요. 5라인한테도 당연히 하겠죠? 근데 지금 5라인에 대해서는 구하라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구할 필요는 없지만 원래는 5라인까지 다 배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부하는 연마 부문 있죠? 두 번째, 얘는 가공한테 배부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기로 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배부하는 보조 부문만 다 배부를 해주시는 거예요. 가공이 연마한테도 하고 3라인한테는 당연히 하고. 근데 두 번째로 배부하는 연마 부문은 가공한테는 배부하지 않아요. 배부하지 않고 바로 3라인한테 배부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달라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로 배부하는 보조 부문은 그냥 다 한다. 다 하면 돼요. 다. 근데 두 번째 연마 부문은 가공한테는 안 하고 3라인이랑 5라인한테 배부를 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당연히 첫 번째로 가공부터 해주셔야 되고요. 가공이 연마한테 할 거고 가공이 3라인한테 하는 것도 궁금한 거죠? 3라인. 자, 그 다음에 연마가 가공한테 할 필요 없죠. 바로 제조 부문인 3라인한테 배부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럼 가공이 얼마였죠? 발생 원가가 40만 원이죠. 그럼 40만 원 중에 연마한테는 몇 프로? 50%. 전체 보면, 가공 부문 전체 보면은 100%죠. 100% 중에 50%를 배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40만 원 곱하기 50%. 그러면 반틈이니까 20만 원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가공이 3라인한테 30% 제공했죠. 그럼 40만 원 곱하기
30% 바로바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니까 좀 쉽죠. 바로바로 하면 돼요. 100%니까 50%, 30% 배부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마 쪽으로 넘어갈게요. 여기를 정말 유의를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많이 틀리시거든요. 자, 연마가 3라인한테 배부를 해야 되는데 연마가 지금 얼마 발생했죠? 20만 원 발생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원래 연마 자체 내에서 발생한 원가가 20만 원이고요. 자, 이대로 바로 배부하는 게 아니라 더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 가공이 연마한테 20만 원 배부한 거 있죠? 그죠? 배부했으면 받아야겠죠? 그죠? 가공이 연마한테 50% 제공했고 40만 원 중에 20만 원을 배부를 해줬습니다. 그럼 배부를 받았기 때문에 연마의 금액이 달라져요. 40만 원이 돼버려요. 2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놓치세요. 자, 주고 끝내는 거 아닙니다. 줬으면 연마가 받아야죠. 배부를 받아야죠. 그래서 20만 원 더하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받았죠? 자, 그 다음에 연마가 가공한테는 계산 안 하기로 했고요. 제조 쪽으로 바로 배부를 해야 되는데 전체가 지금 80이죠? 80 중에 35%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지하는 비율만큼 계산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럼 40만 원 곱하기 35 나누기 80 17만 5천 원이 돼요. 자, 17만 5천 원. 좀 어렵나요, 갑자기? 밑에다가 좀 쓸게요. 17만 5천 원.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정답을 찍어 봐야 되는데 3라인에 집계되는 제조 원가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공이 3라인한테 12만 원. 그죠? 12만 원. 연마가 3라인한테 17만 5천 원. 두 개를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조 부문의 3라인 자체 내의 원가 50까지 더해 주셔야 3라인에 집계되는 제조 원가 전부를 구할 수 있겠죠. 자, 다 더해 주시면 4번이 정답입니다. 79만 5천 원.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28번. 자, 주정원은 각각 두 개의 제조 부문 A1과 A2, 보조 부문 Z1과 Z2를 운영하고 있다. 자, 비율은 다음과 같다. Z1의 원가는 83만 원, Z2는 68만 원일 때 단계 배부법에 따른 Z2의 원가 배부는 얼마인가? 자, 단 Z1의 원가를 먼저 배부하는 것을 가정으로 한다. 자, 일단은 Z1부터 배부를 하시면 된대요. 그럼 Z1이 Z2한테 주고 그 다음에 A와 A2, A1과 A2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Z2는 두 번째로 배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Z1한테는 배부 안 하고 바로 A1, A2 배부를 바로바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Z2의 원가가 얼마인지를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Z1부터 배부를 해볼게요. 자, Z1이 Z2한테 이것만 구하면 끝나겠다, 그쵸? Z2의 원가를 물었기 때문에 자, Z1은 얼마죠? 자, 위에 보니까 Z1의 원가는 83만 원이다. 자, 그럼 83만 원 곱하기 비율은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로 배부하는 건 다 배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10%면 10% 해주시면 되죠. Z1 다 더했을 때 100% 중에 10%니까 바로 10%.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83,000원이 나오겠네요. 그죠? 10% 해서. 자, 그 다음에 Z2의 원가를 물었죠. 자, Z2 자체 내 원가는 얼마래요? 68만 원이다. 자, 68만 원에 배부받은 거 있죠? 83,000원. 예, 다 적어야겠네요. 68만 원 더하기 83,000원. 두 개를 더해 주시면 Z2의 원가가 되는 거예요. 자, 두 개를 더하면 얼마인가요? 76만 3천원 나오죠. 그럼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계 배부법까지 풀어봤고요. 단계 배부법은 특히 Z1이 Z2한테 배부를 하면 이 배부받은 것까지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A1과 A2 제조 부문 쪽으로 배부를 해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저희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요. 혼자서 다시 한번 문제풀이 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3번 개별 원가 계산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